소통이 잘 되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도 역시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성공할 수가 있겠죠. KJ2000 인터넷신문, 오늘은 시민들과 직원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따뜻한 소통을 하고 있는 임성훈 나주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하신 지 10개월 정도 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취임하실 때 예. 소통이 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소통 소통행정이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강조를 하셨는데 예. 이 소통행정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소통이라는 것이 생각을 서로 전해서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이제 주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해 보면 소통이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걸 알릴 길이 없으니까, 또 다른 분들 받아들이는 분들은 중요한 본인과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만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그 직원 내부의 소통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과의 소통. 그래서 이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식이 통하는, 우리가 모든 일을 상식 기본으로 생각하면 틀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주민과 소통을 쭉 해오고 있고, 우리 내부 또 각 계층의 공직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올해는 좀 더 강조해야겠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올해 추진 목표를 좀 줄딱동시. 그래서 네. 이제 병아리가 알을 깨어 나올 때는 어미닭은 밖에서 쪼아주고, 안에 있는 병아리는 안에서 깨서 이제 그래야 이제 병아리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네. 그런 작은 오해들이 보면은 이 정보 전달이 좀 잘못돼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항상 모든 분들과 이야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가서 네.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그런 일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님은 나주 문화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문화란 무엇이고, 예. 현재 또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정책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나주시는 이제 보통 그렇게 하죠. 천년 먹사골. 그러니까 이제 982년 고려 성종 2년 때 전국을 팔목으로 나눌 때 목이 돼가지고 조선시대를 거쳐서 1895년까지 이제 목사골로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천년 동안 호남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유산들이 있죠. 역사적인 유산들이 그렇죠.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나주시 제가 시장이 되어서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말하자면 구슬들이 쭉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걸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나주의 역사를 먼저 좀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마한 시대부터 해서 그다음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옛날 수탈과 저항의 역사였던 근대 역사까지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나주는 시간적으로는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또 다양한 주제, 또 어떤 지역적으로 또 특색화된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 잘 엮어서 앞으로 관광사업으로 앞으로 이렇게 성장시켜갈 생각이고, 특히 이제 우리 영산포, 그러니까 또 우리 나주는 영산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영산강 문화를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리 나주 지역을 보면은 옛날에 마한 지역이었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고, 마한은 그때 근초고항 때 이제 백제에 복속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단순한 마한 지역이 아니라 영산강을 통해서 그건 4세기, 5세기부터 중국이나 일본과 국제적인 교류를 했었고, 실제로 이 지역이 이제 바다를 통해서 서남 해안을 통해서 이 영산강을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독자적인 굉장히 독특한 영산강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지금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우리 나주는 이제 이번에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영산강이 이제 또 수질도 개선이 되고 수량도 공급을 받으면서 친수 공간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그 영산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과거의 문화와 함께 또 우리가 2000년에 걸쳐서 구축된 그런 문화 자원들을, 역사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독특한 2000년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면서 또 각 시대별의 어떤 주제에 맞게 잘 엮어낼 수 있는, 특히 아마 근대 중요한 우리 일제 강점기의 그런 역사도 아픔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잘 엮어가지고 여러 다양한 주제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문화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시장님. 얼마 전에요, 그 한전 신천성 건립이 건축 허가가 나면서 네. 나주 혁신도시 건설에 지금 본격화 됐잖아요. 그렇죠.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이제 아시다시피 그동안 혁신도시가 이제 2005년, 6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취임을 해서 혁신도시 사업을 좀 더 이제 본격화해야겠다 해서 여러 이제 이전 공기업도 제가 방문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3월 14일 날 한국전력이 이제 역사적인 건축 허가를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결제를 네. 했는데요. 이제 그 3월 14일 날 건축 허가를 받은 한국전력이 6월 중에는 아마 이제 착공을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4월 25일자로 첫 삽을 뜹니다. 이제 네. 청사 기공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5개 공기업이 오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나주가 광주 전남 공동으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요. 네. 또 굉장히 그 앞으로 지역 경제 우리 호남에서 지금까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IT라든가 새로운 산업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브릿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호남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 올 텐데요. 특히 광주 전남의 변화를 불러일으켜 올 텐데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혁신도시는 15개 주요 공기업이 이전해 온다 이런 것만 돼 있고 그분들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이 나중에 와서 살면서 이 호남, 광주, 전남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적이라든가 여건을 마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약 7천여 되는 그런 공기업 임직원들이 우리 나중에 살 것이 혁신도시에 살 것인가 했을 때 첫째는 교육이라고 보고요. 좋은 교육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네. 두 번째는 가족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고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첫째는 이제 교육 부분은 이제 물론 혁신도시에 여러 개 학교가 들어서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 서울 사람도 8학군에 있는 사람들도 강남 8학군 있는 사람들도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번치마크 모델로 생각하는 것은 행성에 있는 민족사관학교 네. 그런 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우리 나주에는 전남 과학고나 외고가 있는 특목고가 있는데요. 또 그 이제 행성 같은 그 민사고 같은 경우는 사립인데 저희는 사립을 유치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분들이 우려하시니까. 그래서 공립형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그래도 그런 그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선호할까 봤을 때 공립형 국제고등학교를 설립을 하자 해서 지금 장만태 도교육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사님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고 또 젊은 사람들 여기 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며갖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 유치원을 아주 확실하게 네. 그런 걸 하자. 그리고 초중학교 교육은 우리가 공교육 관점에서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은 좋은 여건이 될 것이다. 교육문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 이제 가족들이 여기서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부분을 강조해야겠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문화와 이제 사람들이 그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여건과 아울러서 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프리미엄 아울렛을 혁신도시 인근에 유치를 하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지금 서울 사람도 여주까지 한 2시간 걸려서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 되면은 앞으로 그 혁신도시에 오는 부분들 아니면 광주, 호남 전 부분들이 이쪽에 상당히 좋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KTX가 이제 앞으로 되게 되면 1시간 40분이면 나주까지 서울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KTX가 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지방에 있는 돈이 서울로 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저는 발상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유치를 하고 좋은 먹거리,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여주에 차 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KTX 타고 나중에 와서 먹거리, 볼거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쇼핑을 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책과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중국이 가깝기 때문에 중국권을 겨냥을 해서 호남뿐만 아니라 해서 좀 특화된 그 의료시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성형이나 치과에 전문한 병원에서 위에는 호텔을 지어가지고
중국 사람들 의료 관광을 와서 네. 여기서 머무르면서 먹거리 볼거리를 체험하면서 마지막에는 쇼핑을 해서 갈 수 있으면 무항공항도 활성화되면서 그렇죠. 호남 경제 전체가 활성화되는 대중국 관광도 열 수 있겠다 네.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큰 꿈을 갖고 계시는군요. 예. 나주시가 아니라 나주광역시라고 해도 될 만큼. 예, 나주가 실제로 예. 호남의 중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전라도가 전주 나주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우리가 남쪽으로는 제주도까지 나주목 관할이었고요. 네. 위로는 군산 고창 일대까지도 나주 관할이었고 호남의 중심이었었는데 이게 어느 사이인가 이제 목이 강주로 가면서 나주가 그 위상을 잃었는데 저는 앞으로 혁신도시를 통해서 네. 다시 한번 나주가 미래 천년에 호남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지역으로 탈바꿈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강주가 같이 잘 역할 분담을 해서 있겠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호남이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예. 예, 현재 나주시가 추진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요. 예. 얼마 전에 그 영산강 살리기 자문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님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예. 또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예. 어떤 연관관계가 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에서 이제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이제 반대가 있었죠. 환경단체라든가.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영산강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크게 반대가 없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영산강은 그동안에 건천화되고 사실 강으로서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을, 첫째 또 이 수질이 BOD 뭐 5, 6에 이를 정도로 거의 뭐 죽은 강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한 수질을 개선해야겠다는 중요성은 다 공감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영산강이 4개의 주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담양에서 오는 것이 첫 본 주류로 보고, 시원으로 보고, 황룡강에서 오는 것, 강주 지금 주화모 있는 데서 오는 것, 그다음에 저쪽 화순에서 오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4군데가 다 댐으로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만은 우리가 첫째 수질 개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퇴적토가 쌓여가지고 온이가 거의 썩은 흙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걷어내야 되겠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강을 따라서 친수 공간을 마련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이제 호남의 젖줄로서 영산강이 재탄생을 할 것이다. 그런 점에 봤을 때 뭐 그런 부분을 다 공감하기 때문에 영산강 사업은 다른 강들에 비해서 이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이제 올 9월이면 이제 영산강 사업이 이제 그 살리기 사업이 완성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하천이라든가 지류들을 정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나주와 영산강 사업을 연계를 시킬 것인가 해서 지금 그동안 제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산강에 2개 보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승천보, 죽산보가 있는데, 승천보는 이제 지역적으로는 광산구 소속인데 우리 나주 바로 인접해 있고 나주에 이제 붙어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산강 사업이 끝나면은 크게는 담양에서 오는 그 시원으로부터 오는 그 영산강을 따라서 있는 이야기들을 엮어서 하나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네. 또 하나는 장성에서 오는 황룡강을 따라서 오는 지류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8개 시군을 엮는 그런 또 전체 영산강 관광 벨트를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승천보에서 여기서 오시게 되면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저희가 이제 승천보에서 우리 나주대교까지 한 4, 5km 되거든요. 거기를 벚꽃길을 조성해가지고 청소년들 그러면 걸으면서, 그다음에 또 자전거를 해서 제가 이제 곳곳에 자전거 그 대요소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아무데나 반납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 굉장히 친화적인,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공간과 아울러서 또 우리 나주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화 자원들, 삼한시대부터 이제 근대까지 이르는 것들 잘 연계해서 이야기거리를 쭉 만들어내면은 굉장히 그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또 이제는 우리가 맑은 물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상류원에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친화적이면서도 역사성이 있으면서 또 볼거리가 있고, 그렇죠. 거기에 아울러서 나주가 가진 또 앞으로 먹거리까지 만들어낸다면은 굉장히 그 효과가 있는 거죠. 단순히 강을 준설해서 이 강을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큰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삭막한 이 현재요. 그렇죠. 예, 현재 나주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농 도시입니다. 네. 예, 나주 농업 발전에 대해서 비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농업을 볼 때, 우리 나주는 지금도 농업이 전체 산업의 한 60% 이를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나주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봤을 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농업은 어렵다. 농업이 어려운 여건에 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나주 농업을 살리겠느냐를 제가 고민한 결과 저는 그 현재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농부들이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까지도 농업인들이 거의 책임을 지는 이런 굉장히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주 농업 정책을 설립함에 있어서 지금 첫째는 우리가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유통 부분은 농협이나 그런 다른 기관들, 또 우리 시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길을 뚫어주고 농업인들은 농사만 잘 지어 놓으시면은 제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시군 광역 유통 주체 사업 그거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 사업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그래요. 진짜 농업이 살려면은 전체 농산물이 계약 재배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전량 수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금이 문제여서 지금 이제 이번에 한미 FTA나 한유럽 FTA 통해서 그런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거의 저리로 활용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친환경 농업이 우리가 이야기만 했지 실제로 나주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업을 위한 조례 제정까지 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친환경 농업 가서 지금 현재가 문제가 뭐냐면은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 놓더라도 친환경 농산물 유통 채널이 지금 없어요. 네. 그게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아주 그다음에 하는 것이 학교 급식에다 친환경 식자료 공급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쪽에 공급을 못하게 되면 일반 농산물로 가격 비용은 한 30%가 비싼데 그런데 같은 가격으로 줘서 안 되겠길래 저는 이제 앞으로 나주농업이 사는 길은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채널을 구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같이 해서 한 300억 정도 들여서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또 집화할 수 있는 그래서 전남에 있는 농산물을 집화하고 특히 나주 농산물을 물류센터를 통해서 수도권 학교 급식 연계하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보다는 고부가치로 갈 것이다. 이런 것과 아울러서 또 이제 지금까지 농업이 보면은 주로 행정이 많이 주도해갖고 제가 이제 옛날 농업에 쭉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했던 크게 정부가 이제 그 전에 정부 그다음에 대통령 국민의 정부에서 했던 거 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이런 정책 세계 보면은 전부 뭐냐면 호혜성이에요. 호혜성.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취약하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만의 특징을 살려서 갈 것인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정책에 참여, 관 주도가 아니라 행정 주도가 아니라 농업인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작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세계 시범 지역을 그러니까 농업 회의소 설립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응모를 해서 채택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나주에 농업 부분은 모두가 농업에 관련된 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협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 단체인들이 농업인들이 전부 참여를 해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농업 문제를 해결해 가자 이렇게 크게 줄기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농촌이 그렇듯이요. 나주도 역시 들어오는 인구보다 떠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보면은 농촌 인구가 주는 것은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나주는 이제 시 아닙니까? 비록 도농 복합 도시라 하더라도 시인데 아마 시 지역에서 인구가 아마 가장 우리가 많이 감소한 지역일 것입니다. 조사는 안 했는데 우리 나주 역사를 보면은 1965년에 약 28만에 이를 정도로 인구가 많았어요.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3천만이 채 못 됐으니까 그건 전국의 한 1% 정도가 나주에 있었는데 지금은 5천만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투사를 해본다면은 지금 한 40만이 돼야 돼요, 나주가. 저 비율로 본다면은.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10만도 깨져 9만을 겨우 유지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면 나주만 유독 그렇게 인구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을까 했을 때 그 원인은 첫째는 일자리가 전혀 없었죠.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나주는 농도로 그대로 남아있고 전혀 그게 배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는 것. 또 두 번째는 또 학교 때 이제 다 지역으로 갔다가 일자리 없으면 못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자리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나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4, 5학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야, 이거 광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이 떠나기도 하시고 또 여기 남아있더라도 항상 불안한 마음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그 나주 인구 감소를 줄이고 앞으로 늘리는 길은 반드시 일자리 문제와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이제 제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벤처기업 기업가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기업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약 2조 원, 제가 한 10개월 동안에 2조 원의 고용 규모는 약 3,500명 정도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아마 올 연말쯤에는 일자리가 상당히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지역에서 기업들을 유치했을 때 유치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기업이 이 지역에 와서 성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나주에 온 기업이 성공할까 했을 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보면은 첫째는 인력이 확보가 돼줘야 됩니다. 특히 수도권 온 기업들이 그 수도권은 인력이 그래도 풍부한 편인데 비용은 비싸지만은 그러나 이제 인력을 구했습니다. 여기 오면은 맞는 인력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창출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강주지방노동청하고 해가지고 이번 MOU 체결을 해서 직업훈련원을 그 5월달에 저희 개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의 수요를 미리 조사를 해서 그 맞는 수요가 있는 그런 인력들을 저희가 직접 훈련을 시켜가지고 국비로 해서 기업이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럼 인력 문제는 해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나주에 오는 기업들은 광주냉과 해가지고 제가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주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가능하면 많은 편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미리 저희가 사업성도 검토하고 해서 물론 능력이 안 되는 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요즘에 그 능력이 돼도 자금 얻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그런 자금 조달도 좀 숨통을 트게 해주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지금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려고 지금 이번에도 아마 저희가 올린 게 한 40여 건을 47건인가를 규제 철폐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각 담당하는 분야의 그 규제 일을 하다 보면은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총 시합을 해가지고 지금 건의하고 있고 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이나 행정 규제를 좀 완화시킨다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자리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공약이 10,000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 문제는 저는 이제 교육 문제 시발을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이제 물론 핵심은 이제 고등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초, 중학교 교육을 대폭 강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나주에서 그 초, 중학교를 다니면은 정말 실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나주에 있는 과학고, 외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우리 나주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이번 선정이 됐어요. 전국에 한 3, 40개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또 그 나주고를 아주 명문으로 키우고 공립학교로서는 또 앞으로 혁신도시에 들어올 그런 또 국제고등학교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은 저는 앞으로 아마 내년쯤이면은 상당히 교육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서 이제는 교육 때문에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목표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나주에서 이제는 교육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나주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인구 감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역시 광주에서 살고 있지만 예. 다시 나주로 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요. 예. 나주는 지금도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단지 이렇게 자연 친화니까 좋다 이것보다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깔고 관련된 인프라들, 그렇죠. 문화라든가 정주 요건에 맞는 정말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을 느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테니까 아마 우리 네. 국장님도 아마 몇 년 안에 나주로 오시겠다고 하고 오실 겁니다. 네, 살만하는 나주가 될것 같습니다. 예. 저기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시장님은 기업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기업인과 정치인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면은 기업하는 것과 정치하는 것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요소를 딱 넣고 보면요,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냐면 기업은 이제 이윤을 추구를 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적정성 이런 거를 하는 것이 기업이라고 본다면은 이 행정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그 생활의 편의성이나 그다음에 주민 복리 증진을 하는 거다고 봤을 때 실제로 보면은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추구하는 건 같습니다. 단 이제 기업은 단지 이익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고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행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효율을 130%, 150%, 200%가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 저는 지금 추구하는 것이 제가 기업인으로서 했던 그러한 그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뭐겠는가.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할 때도 저는 몇 번 숙고를 합니다. 정말로 이 사업이 어떤 효과를 주고, 효과는 어떤 이익보다는 우리 주민들 아니면 시민 아니면 나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어떻게 재생산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유사한데 차이가 있다면은 기업은 그 이익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주력을 하지만은 이 행정은 정말 소외된 계층들, 그 다음에 진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또 아니면 주민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의 얽힌 것을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목적은 이제 그거죠. 어떻게 이것이 정말로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 이것이 아주 미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조화시키면은 그것이 아주 효과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별다른 부분이 없겠죠. 뭐. 그럼요. 그러니까, 네, 같아요, 그게. 예. 예. 저 시장님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금 이제 고향에, 그러니까 나주 그 다시에 네. 양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님이 지금 제가 태어난 그 집에 그대로 살고 계시고, 예.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네. 아들은 지금 대학생이고, 딸은 올해 이제 대학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아빠로서 예. 아이들에게 예. 어떤 아빠라고 이렇게 듣고 싶으신지요? 네. 저는 우리 애들한테 좀 이제 그 격이 없는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는 아버지가 되고 싶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애들하고 같이 시간 날 때 같이 뭐 정말 어렸을 때 같이 뒹굴고 막 그 레슬링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네. 애들이 뭐 저희에 대해서는 크게 이 거부하는 없고,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애들한테 잘못된 점에서는 굉장히 엄한 아버지가 되고, 네. 그러나 한 90%, 95% 시간은 친구처럼 대해주는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점은 많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요, 우리 애들 제가 그 어려운 숙제가 있으면 제가 풀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소통이 잘 되는 아빠로 이렇게 예.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그 자녀분들에게요, 유산이라 그럴까요? 예.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예. 어떤 것을 가장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모든 분들한테 가진 생각이 뭐냐면은 이 어부한테 고기를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지금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자,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봐라. 그리고 정말로 하다 안 될 때는 아빠의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내가 항상 나는 뒤에서 든든하게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애들은 그런 것을 많이 실천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처음에는 좀 그 반응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상당히 얘들 이해해가지고 그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애들이 스스로 언제까지 제가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독립적으로 아니면은 독자적인 의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또 저는 상담을 많이 해줍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혹시 이건 어떨까라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애들도 이제는 좀 익숙해지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예. 예, 많이 바쁘시겠지만은요. 예. 주로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불행하게도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여가 시간을 잘 활용을 잘 못하는데요. 예, 저희 바로 이제 집 뒤에가 그 금성산이 있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금성산을 좀 올라가는 것이 하나 또 여가고요. 또 시간 있을 때 좀 걸으면서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좀 걷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네. 운동은 하시는 거 없으시고요. 예, 뭐 운동을 사실 좀 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조금 자제하고 우선 제가 등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걷고 하는 것이. 그렇죠. 예, 그렇게 서해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요. 나주 시민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나주시가 그동안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보면 재정 자립도도 한 15% 정도로 중앙의 의존도 높고 또 그동안의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또 사실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이 주 산업이고 경제 기반이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같이 함께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나주가 꼭 해야 할 것은 꼭 내 생각보다는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너라는 개인적인 관점에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라는 오로지 나주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앞으로 호남의 중심으로서 전국 제일가는 지자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관점, 그 바탕에는 항상 소통, 그다음에 상식이 통할 정도의 그런 우리가 의사 결정이라든가 판단을 하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나주가 다시 한번 웅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가 그런 노력을 함께 하고 물론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당하고 안 된 것은 단호히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제가 원칙을 세우고 실천했을 때 시민들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상식이 통하는 소통 행정을 강조하시는 시장님답게요. 예. 오늘 인터뷰하면서 참 느낌이 봄날씨처럼 온화하고 예. 따뜻하고 예. 뭔가 좀 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앞으로도 시민과 예. 또 직원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네.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행정을, 소통 행정을 펼쳐나가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